안녕하세요. 서울 차원치과 이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아이들, 영유아기의 아이들의 구강건강관리 그리고 치아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전 연령대에 걸쳐서 영유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칫솔이나 치약 선택 같은 전반적인 이야기들 먼저 들려드리고요. 특정 시기별로 중요한 관리 포인트들을 찝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의 칫솔 치약은 언제부터 사용하면 될까요? 치아가 하나라도 났다면 아이들이 너무 아기 같아도 치아에는 칫솔을 사용해서 닦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앞니 정도 났을 때는 손가락 칫솔로 닦아주셔도 되고 손잡이가 있는 유아용 칫솔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어금니까지 다 났다면 손가락 칫솔로는 역부족이에요. 반드시 유아 칫솔을 사용해서 닦아주세요. 치아는 나고 나서 2-3년 동안 굉장히 취약해요. 단단하게 강화되는데 2-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치가 잘 생기거나 삭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붙어있는 이물질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칫솔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치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소가 치아를 강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충치 세균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커서 불소가 반드시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시길 권유드려요. 불소 반점 안 생길 거고요. 삼키더라도 몸에 전혀 이상이 없는 정도입니다. 보호자분들이 걱정하시면 치약 한 통을 한 번에 다 짜서 먹지 않는 이상 몸에는 전혀 이상 없다고 말씀드려요. 자, 그럼 어떤 칫솔, 어떤 치약을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칫솔은 엄마 엄지 손톱만한 것을 고르면 좋다고 말씀드려요. 한 2cm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극세모 혹은 탄성모 이런 모질 자체보다는 저는 모가 부드럽더라도 긴밀하고 촘촘하게 모여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칫솔에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치아에 붙은 음식물 찌꺼기들을 잘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칫솔 머리 모양은 동그란 모양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직사각형 모양 혹은 뱃머리 모양, 약간 사다리꼴 모양을 추천드려요. 폭이 좁고 길이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치약은 우리 아이들 취향에 맞춰서 맛과 향이 잘 맞는 것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돗물, 식수원에 불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죠. 불소는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고 충치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아주 유용한 물질이라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로 수돗물에 불소를 넣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수돗물에 불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소 치약을 사용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불소가 1000ppm 함유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평균이에요. 이 치약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불소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아이가 배치 못해서 고민이시다, 그 점이 걱정된다 하시면 750에서 500ppm 정도의 불소 함유 치약 정도는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6개월 이전까지는 쌀 한 톨, 36개월 이후에는 완두콩 크기만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쌀 한 톨은 치아에 아주 얇게 훑듯이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제 입술질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뒷부분 연령별 구강관리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양치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치아의 모든 면을 20번 이상 닦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돼요. 최소한 20번입니다. 저는 아이 양치시킬 때 되게 빠르게 닦거든요. 1초에 2-3번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위별로 1, 2, 3, 4 쭉 세면서 10까지 세면 모든 부위를 20번 이상씩 닦으실 수 있어요. 씹는 면도 닦고 볼 쪽 면도 닦고 치아 안쪽도 쓸어내듯이 닦아주세요. 양치질은 식사나 간식 드시고 나서 매번 해주시는 게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6살 아이 엄마인 제가 봤을 때도 불가능해 보이고요. 하루에 2회 이상을 목표로 해주시고 밤에 자기 전에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는 아주 꼼꼼히 치실까지 병행해주세요. 24개월까지 혹은 30개월까지는 아이를 앞으로 앉혀서 양손을 고정해서 잡아주고 앉혀서 잡고 이렇게 양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눕혀서 양치를 해주시면 돼요. 서서 마주보고 칫솔질을 하면 도망가는 포지션이라 양치가 잘 되지 않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칫솔에 찔려서 아플 수 있어요. 양치하다 보면 아이 입에서 실제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렇지만 개의치 마셔야 합니다. 양치해주다가 칫솔이나 어떤 다른 기구 때문에 잇몸이나 볼이 찔려서 피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구내염이라든지 다른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 입안을 잘 살펴보셔야 하고 실제로 상처가 있다면 그 부위는 피해서 양치질 해주시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피가 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양치질이 잘 안 돼서 잇몸에 염증으로 고름이 나오듯이 피가 스며져 나오는 것이라 그 부분에 음식물이 낀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오히려 피가 나는 부위는 양치를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보호자가 어른이 양치를 해줘야 한다는 점인데요.
우리 스케일링 하러 오시는 어른 환자들도 만나보면 양치가 안 된 부분들이 구석구석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양치가 안 됐어요 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른이 직접 하는 양치질도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어린아이가 혼자서 양치할 때는 양치질이 잘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도 만 10세까지는 보호자가 어른이 양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치실 사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은 사이충치가 잘 생겨서 치실 사용을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손으로 감아 쓰는 어른 치실을 사용하셔도 되고 손잡이가 달린 어린이용 치실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치아 사이가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른 치실 중에서 왁스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되게 얇은 치실이 있어요. 그런 치실은 추천드리지 않고 코팅이 되어 있는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치실을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그렇지만 저도 저희 아이 치실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손으로 감아서 하는 치실은 구강 내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손잡이가 달린 아이용 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실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치아 사이로 들어갈 때 한 번에 툭 넣으면 잇몸이 다칠 수 있고 아이들도 치실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아프니까요. 가운데를 톱질하듯이 지그재그로 들어가고 치면에 붙여서 부드럽게 잇몸까지 훑어주시는 거예요.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는 아이라면 지그재그로 들어갈 필요 없이 처음부터 치아면에 완전히 붙여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연령별로 구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0개월에서 6개월까지 너무너무 아기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는 바로 양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기들은 깨끗한 거주손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서 부드럽게 잇몸과 혀를 닦아주세요. 손수건으로 양치해주고 나서 잇몸을 이렇게 마사지해주면 아이들이 기분이 엄청 좋아해요. 혀주름, 잇몸주름에 충치세균이 붙어있을 수 있어서 혀까지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혀의 배태를 그때그때 제거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치태가 너무 오래되면 딱딱해져서 집에서는 닦아내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기 입안에 충치세균이 사실 갑자기 생기거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어른들에게서 전달되는 것이라서 주 양육자나 주로 아기를 보시는 그리고 자주 아기를 만나는 어른들이 스케일링이나 충치 치료를 미리 받아 놓으시면 아이들 구강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영유아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칫솔 사용을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칫솔이나 손가락 칫솔로 치약을 아주 조금 흘듯이 묻혀서 닦아주시고 혀도 닦아주세요. 치약을 뱉을 수 없는 아기니까 치약이 묻힌 칫솔로 닦아주시고 나서 물 묻힌 거주로 치약기를 닦아내준다고 생각하시고 거주손수건으로 마지막에 한번 닦아주시는 단계를 거쳐주세요. 혀는 거주로 닦아주셔도 돼요. 밤중 수유를 점차 줄여가고 젖병 물고 잠드는 습관을 고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앓이가 시작될 텐데 이앓이 완화에는 차가운 게 좋아요. 좋아하는 과일을 얼려서 주거나 쪽쪽이나 치발기를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주면 좋습니다. 물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밤을 못 자거나 하루 종일 보챌 정도로 힘들어한다면 차라리 약을 먹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소아과에서 처방받으셔도 되고 소아치과에서 받으셔도 돼요. 브루펜 시럽 같은 진통소염제를 하루 이틀 정도만 먹여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자, 이제 12개월에서 30개월까지의 영유아 구강관리법 한번 살펴볼게요. 돌이 되면서부터는 벌써 8개에서 10개 정도의 치아가 이미 맹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구강검진 시작은 18개월부터지만 치아가 이미 그 정도 났기 때문에 12개월부터는 소아치과에 가셔서 구강검진을 시작하시길 추천드려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밤중 수유가 완벽하게 끊어져 있어야 하고 젖병이나 쪽쪽이 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낮잠을 잘 때도 우유를 먹으면서 잠들지 않게 해주세요. 젖병이나 쪽쪽이를 끊는 것이 힘들다면 위쪽을 아예 잘라내서 공기 구멍을 아주 크게 쭉쭉 빠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해주시면 아이들이 더 이상 찾지 않을 거예요.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치과에 한번 가셔서 불소 도포를 처음으로 시작해주시고 꾸준히 3, 4개월에 한 번씩 불소를 도포하면서 아이도 치과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영유아기 구강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6살 아이 엄마인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대신 늘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려는 노력, 아이와 함께 구강 습관, 좋은 치아 건강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